오늘은 자본거래 중에서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자본거래 중 두 번째 사항. 국내 예금 및 국내 신탁, 외환과 관련된 국내 예금과 국내 신탁이 되겠습니다. 이거 국내 예금과 국내 신탁에 대해서는 우선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신고 예외 대상 거래를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국내에서 예금 거래 및 신탁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기본적으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예금 거래 및 신탁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은 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고 외의 거래가 있죠. 신고 외의 거래, 신고 예외 대상입니다. 신고 예외 대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일에 해당하는 예금 거래 및 신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즉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이 절에서 정하는 예치 및 처분 사유, 요게 중요하죠. 예치 및 처분 사유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각 계정별로 예치하는 방법과 예치 내용과 처분 사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외국한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와 예금거래 및 금전신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계정별로 예치 및 처분 사유에 따라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계정이 중요합니다.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내국 통화로 예금 거래 및 신탁 거래를 하는 경우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신고는 이 신고 예외 결의, 즉 예금 계정에 따라서 예치하고 처분하는 것 외에는 이 신고 예외 대상 거래를 제외하고는 전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는 거주자와 국내에서 신탁 거래를 하는 자가 신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금전이 아닌 자산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 예금, 국내 예금과 국내 신탁은 각각의 계정이 있습니다. 이 계정의 종류에 예치를 하는 종류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처분 사유가 있습니다. 처분 사유에 맞추면은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이 틀리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금 계정의 종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금 계정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예금 계정의 종류는 우선 거주자의 경우에는 외화 계정인 거주자 계정 및 거주자 외화 신탁 계정을 개설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는 외화 계정인 대외 계정 및 비거주자 외화 신탁 계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거주자, 개인인 외국인 거주자,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공간 근무자 및 그 동거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원화자금을 예치하는 비거주자 원화 계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대외 지급이 자유로운 원화자금을 예치하는 원화 계정인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 비거주자 원화 신탁 계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이주 예정자 및 재외동포가 개설하는 국내 재산 반출용 외화자금 예치 계정인 이것도 해외 이주자 계정이죠. 해외 이주자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어떤 한국은행 총재가 예금의 종류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기재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계정별로 예치 내용과 처분 사유가 다릅니다. 이거에서 요거에 따라서만 하면은 신고할 필요가 없고, 요거와 다르면 전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일반 거주자 계정 및 거주자 외화 신탁 계정입니다. 이거 예치는 거주자 계정 및 거주자 외화 신탁 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대외 지급수단으로 합니다.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 지급수단, 내국 지급수단을 대가로 하여 외국한 은행 등으로부터 매입한 대외 지급수단을 거주자 계정 및 거주자 외화 신탁 계정에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은 이 거주자 계정 및 거주자 외화 예탁 규정, 즉 거주자 계정 및 거주자 외화 신탁 규정에는 처분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대외 지급 혹은 대외 계정 및 비거주자 외화 신탁 계정으로 이체를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규정, 지급 규정에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주자 계정 및 거주자 외화 신탁 계정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 대외 계정 및 비거주자 외화 신탁 계정입니다. 요거는 예치할 수 있는 거는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 지급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내국 지급수단을 대가로 해서 외국한 은행 등으로부터 매입한 대외 지급수단입니다. 이 처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입니다만은 요것도 거주자 계정 및 이게 지금 한 거죠. 자, 미안합니다. 대외 계정 및 비거주자 외화 신탁 계정입니다. 요거는 예치할 수 있는 거는 외국으로부터 송금되어 온 대외 지급수단, 인정된 거래에 따라 대외 지급이 인정된 대외 지급수단, 그 다음에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한 은행 해외 지점, 외국한 은행 현지 지점, 외국 금융기관 간에 또는 외국한 은행 해외 지점 간 외화 결제에 따라 취득한 대외 지급 수단, 국내에서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이러한 것을 예치할 수 있는 것이 대외 계정 및 비거주자 외화 신탁 계정입니다. 이 처분 용도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이 처분은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었고, 그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은행에서 이거를 하는 사람, 이 신청한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겠죠. 외국에 대한 송금을 한다거나 다른 외화 예금 계정 및 외화 신탁 계정이 있죠. 이건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대외 지급 수단으로의 인출 및 또는 외국한 은행 등으로부터 다른 대외 지급 수단에 매입하는 경우, 외국한 은행에 내국 지급 수단을 대가로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기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 그러니까 어떤 외국한 은행 해외 지점 간의 외화 결제에 따른 지급. 일부 빠졌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뭐 자세하게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걸 자세하게 하려면 다시 우리가 외관 거래 규정을 봐야 되겠죠. 외관 거래 규정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계정의 종류, 계정 예치 해서 거주자 계정과 거주자 외화 신탁 계정, 그 다음에 해외 이주자 계정, 그 다음에 비거주자 원화 계정, 이렇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조금 이따 한번 저희들이 다시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이주자 계정이죠. 해외 이주자 계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내의 재산을 처분해서 취득한 내국 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한 은행 등으로부터 매입한 대외 지급수단입니다. 그래서 해외 이주자 및 해외 이주 예정자 자기 명의 재산이라든지 재외동포의 자기 명의 국내 재산입니다. 요거는 해외 이주자의 인정된 해외 이주비, 송금 수표 및 여행자 수표 인출을 포함해서 할 수 있고,
제외 동포의 인정된 국내 재산의 송금입니다. 외국한 은행 등의 내국 지급 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이런 것. 비거주자 원화 계정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 지급 수단, 비거주자가 대외협력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차관 공여에 따라서 지급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거주자 원화 계정하고 비거주자 원화 신탁 계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환 거래 규정을. 비거주자 원화 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우선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하거나 휴대반입한 외화자금 또는 본인 명의의 대외 계정 및 비거주자 외화 신탁 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내국 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내국 통합표시 경상거래대금, 이거는 수출입 거래와 관련된 운임 보험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내국 통합표시 재보험 거래 대금으로 취득한 내국 지급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 본인 명의의 다른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 투자 전용 비거주자 자유원화 계정 및 비거주자 원화 신탁 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경우,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국제금융기구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내에 있는 본인 명의의 비거주자 원화 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인정된 자본 거래에 따라 국내에서 취득한 자금으로서 대외 지급이 인정된 자금입니다. 그다음 비거주자가 외화 동시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내국 지급수단. 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이걸 다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외국한 거래 규정의 내용을 한번 통독을 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차입한 원화자금. 다만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받아서 차입한 원화자금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 소재간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 장래 파생 상품이 원화 결제에 따라 취득한 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의한 국내에서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 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여 투자하는 경우로서 국제예탁기구 명의의 투자 전용 비거주자 원화 계정으로부터 이체되어 온 자금입니다. 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 전용 비거주자 원화 계정 내 본인 명의의 고객 계좌에 예치된 자금에 한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과 외국 중앙은행은 통화 스왑 자금, 이게 서로 원화와 달러를 이제 필요하면 이제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고시된 환율에 따라서 교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필요하면 돈을 꾸는 게 아니고 이거 교환할 수 있는,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스왑의 개념입니다. 비거주자 간 내국 통합 표시 금전 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국 지급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외국한 은행의 해외 지점,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 변지법인 또는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한 은행의 내국 통화를 수출한 대가로 취득한 내국 지급 수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거래소가 개설한 금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현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내국 지급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산은행이 다른 청산은행 명의의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으로부터 지급받은 내국 지급수단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치할 수 있는 것이 보시면 비거주자 원화 자유환 예정 및 비거주자 원화 자유형 계정 및 비거주자 원화 신탁 계정입니다. 그럼 이걸 처분하는 경우도 또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 비거주자 원화 계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보겠습니다. 비거주자 원화 계정에 대한 처분은 다음 용도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죠. 자, 내국 지급수단으로 내국 비거주자 원화 계정은 내국 지급수단으로 인출한다거나 거주자 원화 계정이나 다른 비거주자 원화 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외협력기금법 시행령에 의한 차관 공여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된 비거주자 원화계정 예치금으로 비거주자가 외국환을 매입하거나 매입한 외국환 은행을 통한 외국으로의 송금 및 기타 인정된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외국에 대한 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 발생한 이자 송금을 위해서 외국환 은행 등에 대해 대외 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과 비거주자 원화 신탁 계정은 다음 각호에 대한 용도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양이 좀 많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외국환 은행 등의 대외 지급 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기본적인 거죠. 내국 통합표시 경상 거래대금 또는 내국 통합표시 재보험 거래대금 지급하는 거죠. 지급을 하는 자는 경상 거래대금의 추심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환 은행 해외 지점, 외국환 은행 현지법인,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지급 방법은 계좌 간 이체 방식이 하나입니다. 다음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다른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 투자 전용 비거주자 원화 계정 및 비거주자 원화 신탁 계정으로 그러니까 본인 명의의 통장 계정으로 이체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금융기구의 경우 한국은행 내에 있는 본인 명의의 비거주자 원화 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인정된 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 대출, 그 다음에 외국에서 국내로 지급을 된 건당 매화 2만 불, 건당 2만 불 상당 이하 원화 자금에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외환 동시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라든가 또한 이와 관련된 거래를 위한 자금의 이체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조항에 의해서 차입한 원화자금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외국에서 소지한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 장내 파생 상품의 원화 결제를 위한 자금의 지급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증권의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증권의 매입 및 증권 발행 수수료 등 발행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대금 지급하는 경우, 이거는 카드 사용 대금 결제 및 현금 이출의 하나입니다. 다음 외국환 은행이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의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받아서 원화대출을 한 경우에 담보권 행사를 위한 외국환 은행의 예치금 처분하는 경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가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 투자 전용 비거주자 원화 계정 내 본인 명의의 고객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과 외국 중앙은행 간 통화 수합 자금을 활용한 비거주자
내국 통화표시 금전 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내국 지급 수단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의 해외 지점, 외국한 은행 현지 법인 또는 외국한 금융기관이 규정에 따라서 외국한 은행으로부터 내국 통화를 수입한 대가에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현물의 매매와 관련한 내국 지급 수단의 지급입니다. 그 다음에 청산은행 명의의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으로부터 다른 청산은행 명의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으로 이체하는 것. 같은 다른 청산은행 명의의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아시다시피 중요한 거는 이 계정별로 이게 예입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가 있고 또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여기 있는 내용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처분하는 거 예치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 비거주자 원화신탁 계정은 이런 경우에 예치를 하고 또 이런 경우에 처분한다, 이렇게 지금 읽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 외국한 은행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한 은행 확인에 관하여는 외국한 은행의 대고객 외국한 매입 시 당해 외국한의 취득이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거주자 계정 및 거주자 외화 신탁 계정에 예금 및 신탁을 예수 또는 수탁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 계정 및 거주자 외화 신탁 계정으로부터의 이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 등의 내국 지급 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용도로 대외 계정 및 비거주자 외화 신탁 계정을 처분하는 경우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주자 계정이라든가 거주자 외화 신탁 계정에서 동일자 동일인 기준으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여 대외 지급 수단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 지급 수단이 대외 계정, 비거주자 신탁 계정의 예치와 관련해서 한국은행 등은 외국한 은행 등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령 또는 휴대 수입한 대지급 수단이거나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한 범위 내의 대외 지급 수단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신고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것이 가능한지도 확인을 누가 합니까? 외국한 은행이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예금 신탁 계약에 따른 자본 거래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정별로 예치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계정에 따라서 예치를 하고 처분을 한다면 신고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2배가 되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외국한 은행은 이렇게 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전부 확인을 해야 된다. 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예금 신탁에 따른 외환 자본 거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